제가 이제 4년 반 동안 이태리에서 식량 구걸 외교를 했는데 온 대사관이 달라붙어서 매해 한 50만 톤씩 식량 지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럼 이 식량 지원이 어떻게 분배되는가 하는 게 참 문제입니다. 남한 사회에서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도 자꾸 떠드는 게 인도주의 식량 지원 분배성, 그 다음에 이제 투명성, 현장 조건 이걸 공개하라고 계속하고 모니터링 들어갑니다. 한 50명씩 데리고 매해 모니터링 대표단 데리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면은요, 그 북한이 물론 조직적으로 다 짜가지고 창간지들을 그 가장 어려운 곳에 데려가서 보이는데 어떤 집에 들어가면 50명의 그 외국 대표단 모니터링 대표단 식량 주는 나라 대표들 데리고 들어가서 보이는데 그 새벽에 그 집을 인민반장, 국가보위원, 그 다음에 인민보안원, 그 다음 군인들 뒤에 달구지다 가만히 싣고 도는데 어떤 집에 들어가면은요 다 굶어 죽어가지고 젊은 부부가 굶어 죽어가지고 손을 꽉 잡고 죽었는데 집에 들어가면 말이 집이지 일제 때 지은 그 초가 집이에요. 거기다 시꺼먼 이런 A4 용지에다가 유서를 쓰고 썼어요. 죽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만 만수무강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굶어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수령님만 만수무강하십니다. 이렇게 그 유서를 쓰고 중에 애는 막 울고 있고 그래 죽어온 거예요. 다음 집에 가보면은 이 가마니를 열어 그 집에도 다 앙상해가지고 울면서 앉아 있는데 그 가마를 열어보니까 그게 그 벼찌개하고 옥수수하고 섞은 이런 이 강냉이 국수 죽이만 있고 이래가지고 먹지 못해서 안 나는 그런 현장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식량 지원을 받아가는데 이 식량 지원이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북한 인구를 우리가 2,500만으로 보면 하이스트 클래스를 꼭대기에 룰링 클래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통치 계급입니다. 북한은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이 꼭대기 2,500만 20%가 김정은을 비롯한 이 최측근들, 통치 계급들이 20%, 30%가 이제 중간 계층으로 하고 50%가 인민인데 노예인데 모든 게 이 20%를 먹여 살리는 데 들어갑니다. 이게 식량전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이 혈세를 내서 그렇게 모아준 그 고마운 은정어린 이 쌀이 들어가도 여기에 우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군대하고 이 군수품 공장, 핵 미사일을 만드는 군수품 공장 여기 노동자들이랑 여기 우선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평양 시민들한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80% 인민 대중한테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10%도 20%도 20%가 뭡니까? 10%그 정도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북한 체제를 80% 인민 대중을 더욱 착취하고 압박하는 독재 체제를 살찌우는데 식량 지원이 매도되고 실제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니터 들어가서 본 그런 굶어 죽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식량은 받지도 못하고 아사자는 계속 늘어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저 체제 독재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는데 이게 가장 안타까운 이런 일입니다. 심지어 제가 한 50명의 식량 모니터링 WFP 세계 식량 기획 대표단을 대학 들어갔는데 지방 그 모니터링 갔다가 묘양산 호텔에 들었는데 묘양산 호텔 들어 아침에 식당 나갔는데 제가 깨나서 따라 나가봤는데 다 밥 안 먹고 굳어서 앉아 있어요. 빵은 나 나왔는데 그 왜 그러나 보니까 그 식탁에 세계 식량 계획에서 어린이 식량 지원으로 영양 식량 제품으로 들어간 그 빵과 바다들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량 굶어 죽는 사람들, 굶어 죽는 애들한테 주라는 식량을 외국 호텔들에서 외국인들한테 팔아먹고 농민 시장에 다 내다가 팔아먹고 도둑질에다 또 꼭대기 간부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뒤에서 또 팔아서 돈 챙기고 굶어 죽는 사람은 계속 굶어 죽는 이런 악순환들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저도 지금 이 정부에도 우리 지금 이 현 정부에서도 북한에 항상 지금 문 두드리고 있습니다. 인도적 식량 지원도 하겠고 약품도 주겠다고 하는데 꼭 앞으로 우리가 식량 지원, 인도적 지원을 함에 있어서 북한의 인민들, 굶어 죽는 인민들한테 이게 그대로 고스란히 고마움이 남한 국민들, 우리 국민들이 혈세를 모은 이런 식량 지원이라든가 약품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한테 그대로 우리가 고스란히 가닿을 수 있는 그런 인도적 지원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금 대화 창구가 많이 막혔는데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문을 다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민들을 상대로 인도적 지원도 해야 되고 경제 교류도 해야 되고 모든 끊어졌던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본격적인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제가 와서 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시절에도 많은 이제 안보 강연, 북한 실상 강연도 나가고 대학가들에도 많이 제가 나가서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과 이제 강의도 하고 대화도 나누는데 특히 일본 와세다 대학 제가 2년 초빙 교수로 가서 강의하면서도 제 수강생이 한 500명이었습니다. 와세다 대학에서. 그때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우리가 이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이들하고도 대화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북한 실상을 잘 모르는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젊은 세대들이, MZ 세대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에 대한 실상을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알리는 이런 그 정부 정책도 있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최근 한 10년 동안 북한 알리기가 많이 안 됐습니다. 그나마 우리 그 TV에 그 이만갑이라든가 또 탈북자들이 증언을 통해서 다소나마 이제 알려지고 있지만 최근 5, 6년간에는 거의 북한을 딱 막아놓고 북한 실상을 알리지 않는 이런 조치가 있어가지고 북한을 우리 젊은이들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이유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지는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속에서 북한 실상을 잘 모르고 통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나니까 통일을 하지 말자. 통일을 해서 뭐라냐 현상 유지하는 게 낫다 하는 이 비율이 통일을 하자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통일을 하자는 비율이 30%라면 70%가 통일은 관심도 없고 하지 말자는데 통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MZ세대들 또 젊은이들에게 간곡하게 다니면서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렸듯이 통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우리 통일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북한 내부 상황으로 내부 이런 그 현실 때문에 통일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꼭 붕괴되기 마련인데 그때와 시기가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성뜻 다가왔습니다. 그게 지금 90년대 30년 전 고난의 행군 시기와 지금의 김정은 독재 체제에서 오늘날 30년간의 갭 기간에 이 모든 것이 지금 현 상황으로 닥쳐온 겁니다. 90년대에는 북한 주민들이 200만 이상이 굶어 죽으면서 왜 죽어야 하는지, 왜 가만히 앉아 당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는 채 굶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순박하고 순진하고 언진 북한 인민들이 배급 식량을 받지 못해서 그래도 사회주의 제도 수령님만 믿고 있다 나니까 고지시하게 그냥 앉아서 당하면서 200만이 굶어 죽었는데 그 이후부터 고난의 행군 시기를 중심으로 장마당 시대가 나오고 또 장마당 시대에 태어난 그 세대들이 MZ 세대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마당 노래를 들으면서 태어난 그 세대들이 지금 30년 지난 지금에 와서 북한의 MZ 세대들이 주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대들이 당, 정, 군, 특히 군대에 나가서도 소대장, 중대장 하고 있고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서 지금 북한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김정은 독재 정권에 대한 반항심을 가지고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의 행군 30년 전 고난의 행군 시기에 무의식적으로 당했던 북한의 많은 인민들이 지금은 사상의식적으로 완전히 변하고 90년대 김정일이가 당정군에 뭐라고 지시했냐면 구소련이 붕괴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 동구권 사회주의가 멸망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외부로부터 서방 세계로부터의 자유민주화 바람을 차단하지 못한 것이다. 문화를 차단하지 못한 것 때문에 체제가 붕괴됐다. 따라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바람, 중국의 항색 바람을 완전히 차단하고 모기장을 치고 총과 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게 30년 전에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내렸는데
오늘의 북한 사회, 30년 지난 북한 사회는 남한의 한류가 차고 넘칩니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바람이 차고 넘치고 남한 드라마나 케이팝이나 이거는 일상생활에 절대 다수 80% 이상의 인민들만 아니라 인민 대중뿐만 아니라 간부들까지도 이게 다 들어갔고 지금 2.19 쿠바 참사가 말했듯이 최근에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2.19 참사 또 쿠웨이트의 유해노 대리대사가 말했듯이 이 사람들 지에 다 10년 후배들입니다. 외무성 말했듯이 북한 사회의 20%이 권력층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이 사상 상태가 완전히 무너졌고 이들이 기회만 있으면 탈북하기 위해서 10만 불에서 50만 불의 비자금을 만들어 감추는 이런 운동까지 10년 전부터 벌어지고 있고 김정은 정권은 이게 겁이 나서 가택수재까지 해서 다 몰수하고 처형하는 이런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 북한의 현실이 지금 통일을 앞당기는 통일이 우리 눈앞에 박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증거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지금 북한 체제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데도 지금 그 무고한 그 북한의 젊은이들을 파병해서 총알 받으러 내몰고 지금 10,000명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이게 10만 명까지 더 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은 군인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 한 명의 몸값이 지금 1억 원이라고 하는데 죽으면 이 10만 명까지 긁어 모아가지고 보내면서 외화 원천을 뽑아가지고 저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직 거기서밖에 원천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완전 차단됐죠. 대북 제재가 10년 동안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10년 이상. 또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죠. 그 사상 상태가 다 좀 변했죠. 오직 돈과 가지고 돈 정치를 하면서 총과 칼로 이제 누르는 이 상태에서 북한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이런 그 어프라이징, 이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이런 활동들을 대한민국에서 해줘야 됩니다. 감옥의 문은 안에서 열 수 없습니다. 밖에서 문을 열어줘야 하기 때문에 8.15 독트린에서 말했듯이 북한 주민들이 인민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 자기 자신이고 자기 운명의 개척 아니면 자기 자신에 있다고 배웠듯이 북한 내에서도 인민 절대 다수 80% 이상 인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통일해서 일어나고 또 우리는 바깥에서 북한 감옥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시민운동 또 정부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8.15 독트린에서 말했지만 북한 주민을 주체로 봤고 또 우리 북한 남한에 있는 국민들을 이제 주체로 보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제일 이제 앞장서야 될 이런 상황이고요. 이 독트린이 어떻게 보면 우리 통일천사 이 독트린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이 독트린이 10년 전 이전에 문현진 글로벌 피스라는 의장이면서 박사님께서 이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8.15 독트린의 그 내용을 그러니까 시민의 운동으로 통일을 이루가자. 그 구체적인 방도까지 다 나오고 여기에 남과 북의 인민들이 합세해서 통일을 맞이하자 하는 그런 걸 나오고 또 통일실천연대를 AKU를 또 창립해줬고 통일실천연대가 지난 10년 이상 이 운동을 줄기차게 벌려왔습니다. 그 지금 우리 금년 9월달에 판문점에서 3만 명이 모인 대축제도 통일축제도 했고 내년도 이제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비롯해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체가 남한 인민들 국민들이고 남한 젊은 세대들이고 더해서 북한 인민들이 합세해서 시민의 힘으로 동서독이 장벽을 시민의 힘으로 무너뜨렸듯이 시민의 힘으로 통일을 앞당겨야 하고 투쟁을 벌려야 되고 정부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해서 정부와 우리 국민이 통일을 앞당기는 그 투쟁을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에는요. 지금 대한은 우리 통일천사에서 제시한 이 시민운동이 가장 우리 위력한 통일 운동이고 세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 정세가 그렇습니다. 북한 정세를 우리가 깊이 들여보면 최근에
김정은이가 노동신문에도 나타나고 TV에 나타나는 모습들에서 옛날에 없던 장면들이 많이 연출됩니다. 거기 보면 뒤에 경호들이 이제 중무장을 하고 김정은이하고 군대 현지 지도 나갔을 때 시찰 나갔을 때도 중무장하고 김정은이 에어 둘러싸고 다니는 이런 경호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게 그만큼 북한 내부가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위태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경호가 저렇게 무시무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다 언제 어디서 특히 군대에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매일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엘리트들이 또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하고 거의 매일 이제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엘리트뿐만 아니라 모든 북한에서의 그 인민들 또 많은 이런 각계각층의 인민들이 이제 전화를 말하는 그걸 종합해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특히 MZ 세대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젊은 MZ 세대들이 군에까지 다 좀 배치돼 가지고 중대장 이상까지 갔는데 그렇죠. 또 이제 시장은 완전히 이제 남한 우리 한류가 차고 넘치고 시장이 활성화돼 가지고 오죽하면 장마당에 조선노동 북한에 2개 당이 있는데 장마당이 조선노동당보다 더 세다. 완전히 이제 당의 사상과 주체 사상은 다 물 건너가고 이제 사람들 모래에 남은 것이 전혀 없고 오직 장마당 사상만 남아가지고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독재 체제로서 총칼로 다루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어떤 구편 사태가 일어날지 우리가 모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한 구편 사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건 ING입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그럼 북한에서 그 구편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루마니아 사태 같은 그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이제 루마니아 국제회의에 가서 여기에 이제 레서클이라고 전 서방에 있는 전 국방장관, 외무장관, 현 장관 또 국회의원들이 모임인데 여기서 제가 연설하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연설하고 왔는데 지금 루마니아 같은 사건이 이제 가장 구편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군에서 돌발 사건으로 경호팀과 이 군이 이제 마찰해 가지고 독재자 차우세스크를 처형하는 순간에 그런 사건도 예견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가장 바람직한 거는 동서독일 통일 유혈 사태가 없이 남과 북의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평화로운 방법으로 동서독에 의한 이런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진 이런 동서독의 통일을 원하지만은 구편 사태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편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자꾸 우려를 하고 있는데 큰 우려 가질 게 없습니다. 우리만 잘 컨트롤하면 됩니다. 그 한미 동맹 하에 철저한 한미 동맹 하에 또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가 같이 이제 해야 됩니다. 북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구편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면 군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 동서독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만 우선 제일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처형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20% 하이스트 클래스 20%에서도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만행을 많이 저지른 당, 국가보위부, 인민무력부, 인민보안성 여기에 있는 이 인민대중을 실질적으로 죽이고 가담한 이런 자들을 처형하는데 이제 북한 내부에서 들고 일어나서 그 자들만 다 골라내가지고 죽일 겁니다. 평양시, 도, 군당위원회 다 이제 쳐들어가가지고 집을 쳐들어가가지고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북한 내부에서 피바다가 일어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에 다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 청년군이라고 해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자기 총이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각 구역 군사동원부 창고에 총들이 다 보관되어 있어가지고 구편 사태가 오게 되면 다 자기 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총을 통제 못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북한 전국의 총과 산악이 또 한 80%니까 게릴라전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 내부가 완전히 이제 피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서독이 동독을 그렇게 잘했습니다. 관리했습니다. 뭘 했냐면은 자 동독 여러분, 군인 여러분 총을 바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투항하게 되면은 다 있는 그대로 서독에 있는 군인들이 대우를 그대로 해주겠다. 당신이 소대장이면 소대장 대우를, 중대장이면 중대장 대우를,
병사면 병사대로 월급 주고 직업 주고 다 해주겠다. 이거를 계속 공약했습니다. 이게 심리전인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일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다 보장해주고 직장도 보장해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보장해주는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가 북한 주민들한테 이거를 선전해야 됩니다. 심리전을 해서 그들에게 약속을 지켜주고 그들이 이 총을 놓고 독재 체제의 총뿌리를 돌리고 사회가 이제 체제가 이제 붕괴된 다음에는 남한과 총을 내려놓고 동서독 시구의 통일을 일으켜서 북한 주민들이 이 생명을 우리가 우선 지켜줘야 됩니다. 그 내부에서 더 이제 서로 죽이고 하는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북한 인민들의 이 목숨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지켜주고 또 거기에 맞게 북한 인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북한을 개발해 들어가는 겁니다. 자꾸 우리 젊은 분들이 통일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절대로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그 분단된 상황에서 국방비가 엄청나게 나가는데 통일되게 되면요 국방비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오히려 북한에서 엄청난 이익이 창출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을 경계해서 지금 이게 섬나라나 같습니다. 북한이 있기 때문에 유라시아라고 이제 연결도 못 되고 다 배로나 비행기로 나가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또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팽창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이제 경제적으로 앞으로 발전 그 전망이 우리가 힘든데 북한만 통일만 되면 북한 땅 전역이 지하자원과 무진장한 노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술과 또 대한민국의 중장비를 가지고 현대나 삼성이나 대기업들이 들어가서 북한 인민들을 활용해서 북한 또 많은 지하자원을 발굴해 가지고 북한을 개발하는 데는 제 생각에는 몇 년이면 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한테 월급을 주고 그들이 생활 수준이 2, 3년이면 대한민국의 최저 월급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 가서 문을 열고 북한에 완전히 이제 4차 산업이라든가 관광지를 활성화하고 또 유라시아로 나가는 이 수송 수단을 다 열고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또 북한에서 생산하는 모든 것을 유라시아로 쭉 나가서 저기 동북 삼성에 우리가 시장을 개척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바로 세계 5위 대강국이 경제강국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우리 북한에 관심 없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야 그거 빌어먹고 굶어 죽는 사람들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된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 잘하고 북한 인민들이 얼마나 또 그 독재 체제하에서 70년을 살아온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과 경제 자유를 주는데 얼마나 그들이 일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북한 인민들이 또 얼마나 생활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통일 비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과 통일된 한국에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는 통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내다보면서 좀 통일에 많은 관심을 돌려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는데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한미 동맹은 지금 철저합니다. 한미 동맹은 역사상 가장 강한 동맹으로 이제 발전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북한의 핵 억지력을 우리가 New Extended Nuclear Deterrence라고 확장된 핵 억지력으로서 한미 동맹이 공동으로 북한을 대처하는 이러한 철저한 담보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가장 이제 역사적인 이런 선언인데 데이비드 캠프 선언인데 이 확고한 한미 동맹 핵 억지력 대북 핵 억지력의 바탕을 두고 한미 간에 앞으로 많은 협력이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에 있기까지 한미 동맹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6.25 때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저 부산까지 다 밀려 내려갔던 것을 미국과 유엔군이 또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이 땅을 다시 찾아주는데 합세하고 또 오늘의 대한민국이 경제 개발과 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이제 한미 동맹이 하에 이루어진 이 고마움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6.25 때 미국에 있는 많은 이런 아들 딸들이 얼마나 많이 목숨을 바치고 희생됐습니까? 이런 고마운 차원에서도 우리가
한미동맹을 더 강하게 한 차원에서도 분담금 문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또 그게 맞게 조율될 겁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철저한 한미동맹 하에 또 바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시민운동으로 미국과 한국의 시민운동으로서 통일을 앞당기는 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문현진 우리 글로벌 피스 재단 의장님께서 문현진 박사님께서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이 활동을 엄청 힘차게 전개하고 계십니다.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정계, 미국 이제 그 젊은 세대들 또 트럼프 정부에 있는 많은 이런 그 고위 정책 작성자들 또 이런 그 고위 관료들과도 문현진 그 이사장님 의장님께서 많은 친분 관계도 가지고 계시고 또 여기에 우리 서현택 의장님께서 이끄시는 통일 실천하는 사람들 통일 천사 여기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또 이 동남아, 아프리카, 서유럽에서 많은 이런 그 통일 운동을 진행하는 이것이 지금 세계에 많이 알려지고 있고 최근에 와서 이 시민 운동에 우리 통일 천사 시민 운동에 많이 합세하는 이런 그 움직이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9월 달에 우리 28일 진행된 판문점 또 DMZ에서의 임진각 행사 보십시오. 거기에 3만 명이 다 모였는데 여기 자발적으로 회원들이 자기 돈 내고 왔습니다. 버스만 여기 400대가 동원되고 그리고 저 전라도 그다음에 부산 뭐 이 저 끝에 제주도에서까지 다 자비로 버스를 내 가지고 참가했고 여기는 종교도 상관없이 여야도 상관없이 좌우도 상관없이 통일을 원하는 모든 시민들이 참가한 것이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이게 의의가 있고 또 그전에 우리 국회에서도 이 준비위원을 했는데 여기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참가하고 종교로 이념에 관계없이 다 참가하고 이랬는데 내년도에 이제 이게 우리가 8.15 70주년을 맞으면서 통일천사에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하면서 더 큰 행사를 이제 우리 5만 명이 직결하는 이런 행사를 서울에서 진행하는데 벌써 우리가 그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들을 여기에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서 지금 지지 성원을 보내왔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미국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제 우리 평화의 인민들, 국민들, 시민들 또 우리 한반도 통일을 적극 지지 성원해주고 있는 모든 세력들과 특히 시민 세력들과 우리가 연대성을 다 강화해서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통일천사 또 글로벌 피스 재단이 선구자, 선두에 서서 통일 시민 운동을 더욱 이제 힘차게 벌려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통일을 위한 이 1,000만 명 서명 운동에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외 많은 이런 단체들이 참가하지만 여기에 특히 우리 탈북민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탈북자 단체장들이 지금 이 운동을 이끌고 나가고 있으며 제가 얼마 전에도 영국과 폴란드 또 해외 나라들을 방문했는데 해외에 있는 탈북자 단체들도 여기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통일전차에서 주도하고 있는 여기에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운동은 우리가 역사적인 운동으로서 앞으로 통일을 이루어가는 데서 가장 우리가 지름길로 생각하고 있으며 반드시 통일은 우리 시민의 힘으로 이룩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정부도 더욱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